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1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새 갑자기 날씨가 떨어지면서 이제 벚꽃이 많이 개화했었는데 이곳 여의도에도 벚꽃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은 또 오늘까지 조금 새벽에 비가 오기도 했었는데 이걸 계기로 다시 날씨가 또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좀 전에 김태현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동훈 대표 인터뷰가 있었고요. 조금 이따 이제 11시에는 한국일보 김지은 기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이슈전파사에서 한동훈 대표 인터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인터뷰가 있는데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예약을 해 두셨겠죠. 이따가 11시에도 한국일보 채널에서 김지은 기자가 진행하는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 잘 재밌게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새 있었던 가장 큰 뉴스를 꼽으라면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기사 먼저 보실까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참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가 한덕수 총리에게 쏠리자 오세훈 시장은 당의 중도 확정을 요구하면서 전격 불출마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본 기사인데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원래 이제 지난주 중반쯤에 13일에 그러니까 어제죠. 일요일에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도 내걸고 그리고 출마 선언 장소로 서울시에 있는 좀 작고 허름한 골목을 이미 선정을 해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중후반 들어서 오세훈 시장 측의 기류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의 친윤계가 주축이 돼서 그러니까 뭐 김미애, 뭐 성일종, 뭐 박수영 이런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한덕수 총리의 출마론을 공개적으로 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 아마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 좀 비공개로 여러 명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 시장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만 해도 12월 달에 이미 탄핵소추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로 넘어간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 만나려고 오세훈 시장과 밥 한번 먹으려고 줄 서 있었어요. 이건 제가 12월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 최측근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저는 그때 중앙일보에 있었으니까 이제 기자로서 뭐 그런 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누곤 했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뭡니까 이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을 다음번 대권 후보로 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2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뭐 지방분권 개원 이런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어요.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모였습니까? 그 당시 기사를 보면 거의 한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50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마치 오세훈 시장을 대권 주자로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월달 들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3월달 들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뭐 정책, 그 실책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 토호제 이슈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을 좀 깎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낮아지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계속 단단한 의지를 보였어요.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근데 이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한 핵심을 한덕수 총리를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이게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 5, 60명이 이름을 이미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 5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겠다 하고 이런 서명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불과 2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5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와는 아주 판이해진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결국 토요일인 12일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 기자회견은 정말 아주 소수의 최측근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이제 가장 가까운 서울시의 참모들 있죠. 참모들도 이날 오 시장이 불출마할 거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기자회견에 잡히고 그 자리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참모들도 멘붕에 빠진 거였습니다. 그만큼 전격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 방식이 과거에 썼던 경선 방식과 좀 차이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제 최종 경선에서 이제 2인 경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인 경선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지금 주자들이 뭐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 왜냐? 2인 경선을 하고 나면 나중에 봉합을 하기 어렵다. 이 갈등과 이런 걸 어떻게 통합할 거냐. 그래서 2인 경선을 반대하는 입장을 홍준표 시장이 뭐 제일 먼저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거를 떠나서라도 지금의 경선 방식은 약간 흥행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토론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토론 횟수를 줄이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뭐 이 토론회를 약간 예능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뭐 밸런스 게임 같은 것도 집어넣고 좋아요. 뭐 재미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시청자들이 혹은 또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흥행이 되도록 한다는 건 좋은데 근데 본질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잖아요. 밸런스 게임으로 본질을 할 게 아니라 과연 이 정치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국정 어젠다를 이끌어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경선 흥행의 주안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선 토론을 많이 해야죠. 근데 토론회 횟수를 지난번보다 줄였어요. 그죠? 지난번보다 줄였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는 대중연설, 당원을 향한 연설, 전국 그 돌면서 하는 권역별 연설 있잖아요. 권역별 비전 발표대라든가 이런 거. 그걸 없앴습니다. 이게 그럼 흥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2년도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국민참여 경선을 이제 그 민주당이 처음 도입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정말 축제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지율이 매우 낮았던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을 계기로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은 대권 후보가 됐고 드라마를 쓴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토론회, 방송을 통한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연설하는 모습,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그 강한 메시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또 빠져들고 응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아예 날린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저는 지도부가 정한 이 경선룰이 정말 그런 어떤 그 흥행이 제일 목표였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를 등등하여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에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 또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또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다뤘는데,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말에 국힘을 강타한 한덕수 추대론, 오세훈과 유승민은 불출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사의 내용은 이래요. 한덕수 차출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 앞서서 이제 밝혀졌던 것처럼 12일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의 표면적 이유는 보수의 쇄신을 위해 불출마하겠다라는 거였지만 질의응답에서 상당히 이제 뼈 있는 말을 남겼어요. 뼈 있는 말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한덕수 차출론과 관련된 것이에요. 자,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 총리께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임해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 오세훈 시장의 이 말은 어떤 거겠어요? 한덕수 총리가 정말 대선에 뜻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고민을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의원들이 지지 서명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좀 돌아가는 판세가 과거에 불과 과거라고 해봐 2월달 한 달 조금 더 전이죠. 그때와는 너무 다르니까 아마 오 시장 입장에서는 좀 큰 배신감, 뭐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 한덕수 총리가 경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경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직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고 난 최종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중에 최종 후보가 나오면 그 최종 후보와 한덕수 총리가 뭐 무소속이나 이런 걸로 출마를 해서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방식, 뭐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엊그제 어벤져스 가서도 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지만 한덕수 총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30년 가까이 정부의 핵심 요직, 최고 공직을 최고에 달하는 그 중요한 공직을 30년 가까이 쭉 맡아오신 분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공직자상 이렇게 스펙이 화려한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최장기 스펙, 최고의 스펙을 가진 분이 한덕수 총리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 아닙니까? 최장수 총리잖아요. 그럼 한덕수 총리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핵심 요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이념 성향이 뚜렷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무리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분별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는 겁니다. 객관화가 가능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대선 출마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갑자기 경기가 진행 중인데 경기 한중간에 심판이 뛰어드는 겁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심판이 뛰어들어가지고 야, 나도 볼 한번 찾게. 이렇게 되면 그 경기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장이 난장판이 되겠죠. 그리고 경기장만 난장판 됩니까? 그 게임을 돈 내고 관람권 티켓을 사서 보러 온 관중들도 난리가 나겠죠. 저게 뭐냐? 왜 게임에 깽판을 놓느냐? 그걸 집에서 TV로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우리 국가대표로 나와서 경기를 뛰고 있어요. 손흥민이 국가대표로 나와서 뛰고 있고 저 일본과 한일전을 한다고 칩시다. 일본의 그 쿠보라고 유명한 또 미드필더 있잖아요. 그 프리미어리그에 같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일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과 쿠보의 맞대결을 정말 기대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죠? 흥미진진하네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휘슬 불던 심판이 휘슬 딱 불더니 야, 내가 뛸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경기 뛰고 있으면은 손흥민과 쿠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 많은 관중과 또 그 경기를 하던 선수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죠? 한덕수 총리는
분별 있는 사람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이상한 헛바람들 생각을 할 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최종 후보를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국민의힘이 뽑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가서 최종으로 뭐 단일화를 하겠다 하면 이거 뭡니까? 쉽게 말하면 부전승이에요. 부전승. 꼼수죠. 꼼수. 부전승과 꼼수를 노리면 제일 먼저 자 공정의 가치에 가장 민감한 2030이 제일 먼저 등 돌릴 겁니다. 2030 세대가 제일 먼저 등을 돌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30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그렇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세대입니다. 2030이 등을 돌리면 국민의힘은 해보나 마나 바로 집니다. 바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심판이 경기장에 뛴다라는 어떤 큰 비합리적인 그런 결단과 그리고 갑자기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이제 꼼수를 부려가지고 후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만약에 정말 진짜 단일화해서 보수의 후보가 됐다 칩시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 없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쳐도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2030이 등을 돌리고 또 보수의 실망 유권자들이 떠날 겁니다. 그러면 100%? 99% 어떻게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한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책임과 그 야유와 비난은 오로지 누구한테 갑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갈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걸 되게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모를 만큼 아둔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알 만큼 매우 현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계속 이렇게 의원들이 달려가가지고 뭐 연판장 돌려가지고 뭐 50명이 지지하네 뭐하네 하면서 이렇게 끌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 뭡니까 이게? 그죠? 이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덕수 총리를 방패막이 삼아서 어차피 질 거 압니다. 방패막이 삼아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렇게 끝내놓고 결국은 자기들이 계속 기득권과 주류의 어떤 힘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럼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 단일화를 했다 쳐요. 단일화에서 실패를 해요. 단일화에서 떨어지고 그냥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 입장에서는 더욱 극적인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게 되니까 더욱 상승세가 붙겠죠. 그죠? 그런 걸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아주 좋아요. 재밌어질 거예요. 하지만 한덕수 총리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한덕수 총리는 정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연세가 이제 80을 바라보시는데 그 마지막 공직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뭐 다음 정부에서 또 공직하기는 어렵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공직을 그렇게 오명을 안고 퇴장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덕수 총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택을 여러분은 하시겠냐고요. 이게 제대로 된 생각과 사고를 가진 보통 이상의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결정 절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띄운다라는 것은 냄새가 납니다. 네, 냄새가 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설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도 제가 드린 말씀과 비슷한 논지예요. 일단 제목부터 뭡니까? 중도 확장 가능성 있는 주자들이 잇따라서 국힘 경선에 불출마하고 있다. 국힘 경선에 불출마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의 경선 불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힘이 이대로 가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럼 조선일보는 그럼 뭐라고 또 이거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냐 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등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지 못하면 대선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본선에서 민주당과 의미 있는 경쟁조차 기대하기 힘들다. 조선일보가 정확하게 짚어줬잖아요. 그죠? 우리 메이저 언론 중에 중앙일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조선일보가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조선일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중도층이 좀 마음을 다 돌렸는데 그걸 다시 얻지 못하면 아무리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 질 게 뻔하다. 그 얘기를 심지어 조선일보마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왜 보수층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은 안 들을까요? 왜 그렇죠? 저는 조선일보 말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는 우리의 이념 지형을 놓고 봤을 때 레거시 미디어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매체였잖아요. 근데 그런 조선일보가 하는 말도 안 들으면 도대체 그 국민의힘 의원들 그 아까 얘기한 그 의원들은 이 오른쪽보다 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거 화면 밖으로 나가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죠?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 내부는 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구도만 형성되고 어떻게 보수를 혁신하고 개혁할 건지 이 비전 경쟁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 혁신과 개혁의 방향,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 지금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도 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 이런 그 자기의 소신을 밝히긴 했지만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지난주 출마 선언문 보면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죠? 40분 동안 장장 40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그 원고 숫자가 11,500자예요. 11,500자. 11,500자면은 거의 원고지라면 220장 가까이 됩니다. 220장 가까이 되는 원고를 쓴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정책 비전이 담겼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를 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여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당장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2번의 메시지를 올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대교체, 정치교체, 당의 개혁, 쇄신을 주장을 했습니다. 당의 개혁과 쇄신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등에 업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 당을 개혁해야 된다. 패배주의에 젖어서 안 된다.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린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 이기는 선택을 해야 된다. 패배주의에 젖지 마라. 기득권에 빠지지 마라. 정치인만 좋은 정치를 하지 마라. 그 당의 어떤 개혁 목소리, 정치 쇄신의 목소리를 들고 한동훈 대표가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횃불을 들고 앞장섰어요. 그러면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정치인들은 정말 당의 쇄신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당의 쇄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노사모가 정말 큰 역할을 했지요. 노사모가 그 당시에 한국 정치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고 그 무엇보다 이 위기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정당은 국민의힘 뿐입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을 개혁하지 않으면, 당이 쇄신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 깨어있는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당의 쇄신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정말 당의 쇄신과 정치 개혁을 위해서 저는 나서 주시는 모습이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면서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도층 유권자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공간이 좁혀지고 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는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대선에 참여시키는 것이 도움될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경선도 의미 없게 된다. 경선이 시작되려는 마당에 외부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당내 주자들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조선일보가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죠. 그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정말 대선에 출마하고 심판 보고 있다가 갑자기 경기장에 뛰어들고, 그리고 이미 경선에서 최종 후보 골랐는데 나중에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꼼수를 부릴 만큼 그렇게 분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그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 최고 요직에 30년 가까이 있을 만큼 되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근데 그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본인의 그 공직 커리어를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에 운명을 걸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진짜 분별 있고 합리적인 분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강요하는 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진짜 그분들이 못된 겁니다. 정말 한덕수 총리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칼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칼럼이고요.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이하경 대기자는 제가 중앙일보에 있으면서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입니다. 네, 이하경 대기자의 칼럼을 보겠습니다. 이하경 대기자도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덕수 총리를 향한 국민의힘의 구애가 도를 넘었다. 도를 넘었다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죠?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번 대선의 화두는 경제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과거에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주미대사까지 지낸 정말 최고의 글로벌 경제통상 전문 관료예요. 그런데 이런 분을 지금 빼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폭탄 대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을 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를 대선판으로 끌어들인다? 이하경 대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파면으로 초래한 국정 공백을 수습하고 조기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무한 책임이 있다. 무한 책임이 있고 심판을 선수로 뛰라고 보채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란 얘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비정상이라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바로 잡아야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칼럼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만장일치 파면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저로 가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철우 경북지사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 하면서 배신을 너무 당했다. 사람은 충성심 보고 써야 된다. 저는 이 말도 참 너무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된 이유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은 즉슨 곧 오직 국민에게만 충성할 거다. 이 말의 힘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에서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써야 한다? 이 말을 하면 본인이 갖고 있던 마지막 에토스마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이 말을 한 게 팩트라면 아마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때 응원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실망하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좀 마지막 기대를 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이철우 경북지사가 좀 잘못 이해했거나 좀 오해한 게 아닌가라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져봅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철우 지사는 엑스맨입니까? 엑스맨인가요? 이 말을 굳이 왜 전합니까? 이 말을 해서 도대체 득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철우 지사가 아주 고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돌려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인데 그거는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체성과 같은 말인데 그 말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써야 된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이철호 지사가 밖에 나와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철호 지사는 저는 엑스맨이거나 아니면은 윤 전 대통령을 지금 고도로 돌려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의견이지 제가 뭐 사실을 단정지어서 하는 허위사실 공표하는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동료 시청자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2,100명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에너지와 힘으로 계속해서 논평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윤석만 평 띄워주시죠.